안녕하세요. 김정로TV의 김정로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자, 개천절은 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나무가 이제 한 그루 있는데 뿌리가 뽑히면은 이제 나무 전체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나무는 죽게 되죠. 따라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놓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그 한민족은 멸절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어,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 지금 현재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한 거로 봐서는 그네들을 하나로 모으면 그들의 뿌리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다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국가를 건설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민족도 그에 못지않은 민족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지만은 그 뿌리를 밝히는 일을 우리도 반드시 하고 그 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지구상에서 한민족도 멸절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천절을 이제 맞이해서 그 개천절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천절, 열 개자에 하늘 천자죠. 그리고 마디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이다. 그런 얘기죠. 요약을 보면은 그 뜻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예,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즉 한반도의 한민족이 이 자리 잡은 날, 그때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대종교의 절기에서 비롯되었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음력 10월 3일을 기념을 했음.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기념일로 그때 채택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그때는 음력 10월 3일로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력은 사실 이 양력 달력을 이제 쓰면서부터 음력으로 하려면은 계속 이제 날짜가 왔다 갔다 이제 변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음.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단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 그 옛날에는 그 단기를 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주 그 뭐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뭐 썼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그 기록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음, 그런 그 단기를 쓴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단기 쓰는 그 기록물이 없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법률로 다 국경일로 공식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지금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나 여러 단군 숭봉단체는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개천절 10월 3일은 법률에 의한 국경일로 공식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10월 3일, 양력 10월 3일 날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단군을 이제 숭상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이제 전통적으로 음력 10월 3일에 이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개별적인 그런 그 단체 행사기 때문에 그건 뭐 그들의 그 자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런 내용이 바로 그 개천절의 개요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요약입니다. 개천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죠, 개천절이. 시행일은 1949년 10월 1일. 옛날엔 내무부라고 그랬죠.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개천절 행사를 이제 하죠. 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개천절 기념 타종식에서 참가자들이 타종을 하고 있다. 네. 그, 뭐,
예, 여러 뭐 이제 지역의 인사들이, 국가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타종을 하는 거죠. 이 보신각종에서. 그리고 뭐 선녀 같은 그런 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볼까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이란 본디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참 지고지순한, 그리고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그런 그 국가 그 건국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세계, 이 뜻을 펼치기 시작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화세계, 예, 이게 뭐 이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뭐가 이치에 맞게끔 뭔가 그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으로 그 해석이 됩니다. 혹시 조금 뒤에 다시 뜻이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펼치기 시작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기념하되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정해 개천절이라고 명명을 했다. 이 단군 할아버지 이제 초상이 되겠습니다. 단군 왕건이에요. 세용신이 그린 단군상. 글쎄요, 뭐 그때 2300 기원전 2333년 전에 그 단군 한검을 본 사람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렇게 초상화를 이제 그렸겠죠. 예.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 및 개국의 연대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들은 실제 개천은 단군의 개국보다 124년 앞선 상원 갑자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신화적 연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개천절이 경축일로 제정된 것은 1909년 중창된 나철이 대종교에 의해서이다. 이는 상해 임시정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음력으로 10월 3일을 민족의 기념일로 제정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단군 연호를 채택하여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제정했으며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다.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로서 우리의 고유한 제천 행사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부르며 1년 농사를 마감하고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하는 제천 의식을 거행해왔다. 이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모천 등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국난 때마다 단군 신앙이 부활이 되고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여러 지역의 민속에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10월에 제천의 형식을 띤 동제를 거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천절을 10월로 정한 기본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단군 숭봉 단체는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에 제천 행사를 의식을 행하고 있다. 네,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변천이 있었네요. 개천절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도 뭐 부르겠죠. 네. 이 개천 행사에 제가 가깝게 가 있지 못해서 요새는 좀 아주 들어본 지 오래된 그런 이제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예. 물이라면 샘이 있죠. 샘, 솟는 샘. 그리고 나무라면 뿌리가 당연히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조, 우리의 그 조상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 그 한반도 한민족의 이제 시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백두산 높은 떠에 부자여 후고 성인이 자칫 따라 하늘이 텄다. 이달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이달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10월 3일이 이제 개천절이라는 것이 여기 강조가 되네요. 3절을 볼까요?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 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줄기는 하나다 이거죠. 우리 한민족을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 종족의 피가 섞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제 한민족의 한 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주장한 학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필 단목 잎에 삼천리 곱다. 예. 단목 잎이 삼천리에 쫙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곱겠어요. 일단은 이것이 아주 개략적인 그 개천절의 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회 일각에서 이제 주장되는 또 다른 그 이제 역사적인 그 이론이 있죠. 바로 이제 이 환단고기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공부가 부족해 갖고.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 또 마치 사실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갖고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 에, 이게 저작자가 계현수라고 합니다. 1911년에 인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전체 4권이 돼 있고 인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제 소장이 돼 있네요. 1911년 계현수가 한국 상고사를 서술한 역사서다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법례에 의하면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계현수가 1911년에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각기 다른 4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다음 이기 감수를 받고 묘양산 단군함에서 필사한 뒤 인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편 저자인 계현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0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 계현수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죠. 다음 경신년에, 그러니까 60년 뒤니까 경신년 1980년 되겠습니다. 1980 경신년에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을 제자인 이유립에게 남겼다고 한다. 예, 조금 그 외적인 얘기지만 이 경자가 들어가는 해에는 큰 그 변고가 있다라고 하죠, 나라에. 뭐 보면은 6.25 때도 그랬고요. 경신년 1980년에도 이제 5.18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죠. 1920년, 예, 이때도 뭐 3.1운동 바로 직후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그 코로나가 아주 창궐한 거 해도 경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인지 환단고기는 1979년 수십부가 영인된 뒤 1982년 일본인 가시마가 이력을 하고 원문을 게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세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4권의 기존 책을 하나로 묶어 탄생시켰다는 환단고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삼성기가 있습니다. 삼성기는 지금 요 밑에 보면, 예, 환인, 환웅, 단군, 이 셋을 가리켜 삼성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기술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삼성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저도 이걸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 주장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군세기가 이제 있네요. 음, 47대 1096년에 걸친 단군조선의 편년사가 펼쳐져 있다. 여기에는 그 47대 그 1000년 동안에 그 걸친 단군조선의 역사가 이제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북부여기가 있습니다. 북부여기는 단군세기 합편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석주의 이형식이 집에서 얻었다고 한다. 단군세기 합편 가운데 단군세기는 백관무의 소장본과 글자 한자 차이도 없이 일치했다고 한다. 네,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북부여, 이것도 이제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태백일사는 단군세기를 조선한 이암희 현손인 이맥이 편찬하였다고 하는데 계연수의 스승인 이기가 소장했다고 한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설명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 라는 그 어떤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 어, 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고사가 있습니다. 단기고사. 단기고사는 단군과 기자조선을 갖다,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이제 그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그 역사서라는 얘기예요. 단기고사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야후 반환궁왕 대야발이 8세기경에 편찬했다고 주장되는 역사서이다. 1959년에 출간된 국한문본과 1990년에 복원된 한문초약본이 확인되고 있다. 그 내용이 각 시대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역사학자들이 20세기에 만들어진 우의서로 평가한다. 우의서는 뭔가 거짓말이다, 허구를 써놓은 그런 그 역사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단기고사는 단군과 기자의 옛 역사라는 의미로 전 단군조선과 후 단군조선으로 나뉜 47대 단군의 제2기간과 각 시대의 주요 기록, 각 2000년에 걸친 역사와 전 단군조선보다 늦게 시작된 기자조선이 42대 1천여 년의 이를 시대순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인제 이 세기 그 단기고사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쭉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이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제 설명이 인제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제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것 역시 이러한 그 주장, 우리의 역사를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가 엄청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고 해서 서기 서기 연수에다가 2333 년을 더하면 이제 그게 이제 단기가 되는데, 그거의 건 2배가 되는 정도로 우리의 역사가 길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9천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이제 1만 년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만 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만 년이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이 상생출판 환단고기라는 그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 갖고 보는데, 사실 이 상생출판 이쪽에서는 이제 저한테 문자가 가끔 들어옵니다. 이제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인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한민족 9천 년사의 국통명이다. 그러니까 9천 년이 됐다 이거예요, 이 한민족의 역사가. 그래서 인제 제일 먼저 환국이 있고 7대 환인이 3,301 년을 동안 인제 통치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7 명이 3,301 년을 통치를 했다는 얘기는 뭐 1 인당 한 50년 정도 막 인제 통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한 사람이 450 년을 통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1 대 환인, 2대 환인 이것이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어떤 어떤 맥을 같이 하는, 요새 말로 코드가 같은 그런 그 이렇게 어떤 같은 세력이 그 인제 이렇게 7번 바뀌어가면서 어 총 그 3,301 년을 갖다 통치한 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대 환웅이 1565 년간 통치를 했다는데 이것도 근 100년 가까이 통치를 한 거죠, 한 대 환웅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8대 환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대 환웅이 뭐 90 년이나 100 년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정도 통치하려면 한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1대 환웅은 뭐 인제 3 명으로 구성된 어떤 그 코드가 같은 그런 환웅이고, 2대 환웅은 또 다른 이제 뭐 환웅이고, 뭐 그렇게 인제 해석을 하는 게 인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뭐 택배 서비스를 퀵 서비스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뜻이 박다라는 뜻입니다. 박다. 화나다. 그만큼 인제 우리 그 한민족이 인제 정말 나라를 세운 이 땅이 정말 그 "밝은 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바로 요 2333 년이죠.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우리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것도 단군을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화라고, 이게 그 일제가 우리의 역사서를 갖다가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고 인제 주장을 인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음 그렇게 인제 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일본 하고 한 2000년 역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비해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인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 이게 역사의 그 이 나라의 역사의 길이로, 시간적인 길이로 봤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를 이 옛날 그 인제 조선 시대를 그 마치 단군을 신화같이 이렇게 이렇게 우화시켜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이걸 뭐 우위서다 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정말 연구에 연구를 온 학자들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연구를 해 갖고 뭔가 좀 우리가 밝혀 갖고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갖다 맥을 세워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공정이라고 해 갖고 없는 역사, 남의 나라 역사도 자기 나라 역사라고 막 우겨대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의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신화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어떤 훼손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보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2333 년부터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그게 오래 가겠느냐,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마구마구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힘의 우위가 우리 쪽이 열세가 될 경우에 그들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자기네들이 그것이 허위가 됐든 뭐가 됐든 주장해 왔던 그 자기네들의 어떤 어 역사, 그들의 역사가 독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글도 나중에 자기네들 거더라고. 김치도 자기네들 거고 한복도 자기네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 갖고서 그 힘에 억눌려 갖고 있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영문으로 다 번역해 갖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계속 기록을 남겨 놓으면은 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아 북동 지역은 역사가 저렇게 구성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왜곡시켜 갖고 자기 것화하는 그 종족들이 그 바다 건너에도 있고 이 국경을 맞대고도 있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서까지도 왜 우리 걸로 못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어찌 됐든 이 국통맥을 보면서 말이 쪼끔 길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단군이 이렇게 내려오죠. 참 인제 이때가 인제 복잡하네요. 북부역이 아까 북부역이면 이게 북부역이 그다음에 인제 마한 변한 진안 이게 삼한 시대 여기 우임한 조선이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인제 부여도 동명과 졸본부여 그다음에 동명이 인제 동부여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제 어 대체적으로 요 무렵이 이제 서기 1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원 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인제 서부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고구려에 의해서 인제 인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가야가 있었죠. 가야는 562 년에 신라로 흡수가 됐고 그다음에 어 서부여는 494 년에 고구려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기 660 년에 백제가 인제 멸망을 하죠. 이게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다음에 668 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때 통일신라가 되죠. 통일신라가 되는데 만주 이쪽에서는 발해가 인제 그 건국을 해 갖고 대진국이라고 해서 698 년에서 926 년까지 인제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인제 이 통일신라가 인제 다시 후삼국으로 변하죠. 후 고구려, 후 백제. 이러다가 인제 이것이 인제 고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발해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인제 어떤 교수님이 주장하시기를 이 발해의 후손들이 전부 만주를 통해서 시베리아로 해서 어 캄차카반도를 거쳐서 알류산 열도로 넘어가고 어 아메리카 대륙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계속 남아해 가고 멕시코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멕시코에 있는 어느 마을을 가 봤더니 우리하고 하고 노는 그 어떤 모습이 똑같더라. 이런 그 주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이건 국책 사업으로 그런 일들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후삼국 시대가 인제 고려로 통일이 됐고 그다음에 1392 년에 인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인제 건국이 되죠. 이성계가 위화도 왜군하면서. 자 그래서 조선 왕조 500 년이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1897 년에 고종이 이 대한제국을 인제 선포를 하죠. 제국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술국채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되죠. 1910 년에 그냥 그야말로 나라를 떠넘겨 줍니다, 일본에. 그래서 인제 일제강점기. 예.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그 상해 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정 3년을 거치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그리고 48년 9월 9일에 북한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1945년 8.15 해방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인가 그때부터 벌써 그쪽에 그 행정 조직을 이렇게 나라를 모습을 갖추려고 그때부터 노력한 흔적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뭐 정치적인 세력화는 다 이제 했었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분단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6.25 사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2022년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우리나라 역사를 9,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번 개략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정말 이 한민족이 그렇게 간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진짜. 게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기지라는 게 있어갖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우리 이 한민족의 기질이. 그래서 그 이제 역동적인 기질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통치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량을 발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분열과 싸움 박질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한민족 구천년사의 국통맥 해갖고 내용을 쭉 이제 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개천절이 되겠는데, 10월 3일 개천절이 되겠는데, 제가 이 판단곡이나 단기고사 이런 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문제 제기하는 정도의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번 개천절에 대한 그 말씀을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은 이제 사방이 에워싸고 있다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태극기가 가는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 운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극기에 보면 사괴가 있듯이 이제 주변에 이제 사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나라가 있죠. 뭐 보면은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를 갖다가 다 자신들이 그 역사 속으로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세력으로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이제 영토를 이제 침입을 해왔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한일합방도 그렇고 그런 가지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러시아죠. 물론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데가 몇십 킬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들은 이제 부동산을 찾아서 끝도 없이 남아 하면서 남아 정책을 피면서 결국은 6.25 사변이라는 그런 민족적 대참화를 갖다가 옆에서 부추기고 앞장을 서서 주역을 한 그런 아주 어, 정말 우리 내 속에서 지우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외세의 침입과 침략과 간섭과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뿌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만년, 또 다른 말로 일만년이죠. 만년의 역사를 우리 글과 말을 지켜가면서 우리 한민족의 핏줄을 갖다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환원, 그다음에 단군,
환단국이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변의 엄청난 지정학적인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런 단군이라는 우리의 어떤 민족적 아이덴티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